変化しました。大きく飛んだ炎鵬、うまく手繰る。おっと左を差した。肩すかし炎鵬の勝ち。差しに行くと豊ノ島、照ノ富士は上手です。左四つです。豊ノ島はここからすくい投げもあります。じっくりもろ差しを狙う豊ノ島、回しが切れた。さあここからどうする。下がれた。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가 떠오르는 나라 가야, 그 카라연합TV의 박찬호입니다. 요즘 시국이 좀 어수선하고 대통령 탄핵 문제로 어젯밤에도 난리가 아니는데요. 이와 같은 국가적 어떤 혼란 상황, 불확실성을 안정궤도로 이을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 해의 나라 가야를 지향하는 카라연합TV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 보면 조선고래라는 빈 깡통라는 사실 빈 깡통 간판만 한국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유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그 이후에 고려, 조선을 국호로서 선호하면서 역사를 진행해 왔지만은 한국인들은 고려와 조선에 갖고 있던 본래적 정체성에 버금가는 문화적 내용물을 실질적으로 많이 상실하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 태양을 이 조선 고려라는 이 비깡통에다가 채워넣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비슷한 작업을 할 건데요. 오늘은 그 비깡통에 맛의 언어, 일본어 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또 내용물을 채워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카라연합TV가 지향하는 이 카라연합에 이르는 길은 중용의 덕을 지나서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왼쪽 그룹의 한국의 정치 세력의 왼쪽 그룹의 모습이고 오른쪽 그룹의 슬로건입니다. 민족 자주 감성적 민족주의와 한의 미학, 그럼으로써 과거에 매몰되는 경향이 강한 한국인의 정체성 정서를 초월 승화의 미학으로, 그리고 감성적 저항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확장적 역사주의로, 더 나아가 미래지향의 전략적 합리성으로 한국인의 정서와 정체성을 일치월장 점프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카라연합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어떤 혁신, 토대의 자양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카라연합TV가 지금 카라연합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 더불어민주당 그룹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의 싹쓸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은 80%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80% 이상, 아니 70%, 80%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좌우를 떠나서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의 왼쪽 그룹이 이걸 카라연합TV가 말하는 이 방향으로 노선을 만들어가고 문화 권력을 창출해가고 선거운동을 한다면은 80% 득표로 대통령을 배출해낼 수 있다. 이런 제가 호언장담을 하면서 본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맛의 일본어, 맛의 언어 일본어 이렇게 써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맛이 접두어로 들어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어휘, 단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어에서 맛은 무슨 뜻이냐면은 으뜸, 그 다음에 참 진짜, 진짜로, 그 다음에 최고, 그 다음에 최초,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도 그와 같은 맛이 들어가는 말들을 요즘은 좀 덜 쓰는데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 맏아들, 큰아들 맏아들이라 하죠. 맏언니, 맏사위, 우리 맏이, 이게 앞에 맛이 들어가죠. 이게
첫째, 으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맛의 변형태인 마수거리, 처음으로 어떤 아침에 어떤 일을 할 때 영업을 했을 때 따오는 오다, 마수거리 있다. 그럴 때 마수거리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 말이 이 거란족 언어, 지난 방송에 거란이 카라라는 언어학적 의미를 밝히는 방송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고조선의 원래 명칭이 카라사르, 그래서 카사르, 카라였다는 것도 방송해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이 태양을, 즉 태양, 해를 의미한다. 그런 내용을 지난 방송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거란어의 이 맛이라는 것이 접두로서 쓰이는 그런 언어라는 것,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알아내가지고 그 거란 문자와 거란어의 한국의 전문가인 김태경 박사, 여기 보면은 대한사랑TV에도 나오고 여기 3프로TV에도 나와서 했어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원래는 금융감독원에 근무했던 공무원 하시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짜투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거란 문자와 거란어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로 이분이 이제 거란어 전문가가 됐어요. 김태경 박사, 이게 이름이 써있죠. 여기 보면 거란어와 우리말의 유사한 어휘 해가지고 이게 처음이라는 뜻, 이게 거란 문자로는 이렇게 쓴답니다. 거기에 보면 마스구 이런 말들을 쓴다는데요. 그게 처음, 마수, 첫째의 맛의 어근 이런 말들이 거란어에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단어들에서 보이는 그 내용과 맥이 닿는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마수구, 그리고 마수구는 우두머리, 한국어의 맏아들, 첫째 이런 의미를 갖는 맛의 접두 형태의 언어들이 거란어에도 발달되어 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그런 면에서 친연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는 그런 말씀을 이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한사랑 유튜브에 나와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역사 뭐 그런 걸 방송하는 방송이 대한사랑인 것 같아요. 또 3프로TV에도 나와서 그런 방송을 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할 만한 내용이어서 제가 퍼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이나 몽골하고 또 많은 이제 이 역사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사나 형용사 같은 그런 일반 낱말 예. 그런 거에 동일한 어원을 형성하는 것들이 제법 나오는 겁니다. 보여주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표를 만든 게 있는데 예. 예를 들면은 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마스 우리가 보통 마수라고 그러잖아요. 마수거리 할 때. 예. 좀 더 야구 같은 거 할 때 첫 번째 홈런을 치면 마수거리 홈런이다 하고 예. 이제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마스. 이런 게 이제 거란 말에 있고요. 자, 내용은 이렇고요. 그래서 거란어의 이런 말이 한국어와 유사한 경향을 띠는데 이제 제가 언어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실은 한국어와 거란어 알타이어 계통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한국어는 사실은 알타이어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독립적인 고리버적이고 다른 형태의 오히려 일본어와 더 가까운 그런 언어가 한국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거란어가 한국어와 어떤 친연성이 일정 정도 있다. 알타이어와 친연성이 좀 있다. 이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방 유목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한 향수와 의미를 두고 자꾸 찾아서 유튜브 방송이랄지 지상파 방송을 봐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데 실제 한국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은 일본어와 더 가깝습니다. 나중에 이제 언어학적으로 한국어가 어떠한 배경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어는 알타이어 계통의 영향을 받긴 했고 중국어의 영향도 받았지만은 근본 바탕은 인도 드라비기다 계통의 남방 언어를 토대로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어나 차이나 티벳 계통의 언어하고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가 거기에 덮어 씌워진 겁니다. 근본 바탕은 한국어, 일본어 모두 남방 인도 드라비기다 계통의 언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맛의 접두어의 예를 일본어에서 제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어 사전을 직접 제가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먼저 한자를 보겠습니다. 훈독 이게 아까이 이렇게 원래 읽어야 되는데 맛가이 그래서 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아주 진한 짙은 홍색, 빨간색. 막가나 유시가 우미니 히즈무 이렇게 일본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 말은 새빨간 저녁해가 바다에 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막가나 여기 막가다는 거예요. 방금 아주 강한 그 아까이 빨간 아까제끼 할 때 그 아까이가 이 아까제끼 할 때 아까가 이게 약으로 써놓고 일본 사람들은 아까제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우리가 빨간 약이라고 상처나면 바르는 약이 아까제끼죠. 그것도 아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음을 단순화시켜서 아까인데 맛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고 발음을 합니다. 거기 여기 보면은 적두에 맛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또 보면은 막꾸라가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캄캄한 이게 아주 그런 의미가 맛의 의미가 있죠. 으뜸 최고 가장 이런 의미가 맛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막꾸라 야미 여기 막꾸라 이 암을 야미 이렇게 아주 캄캄함 막꾸로 구로이 검다는 뜻이죠. 막꾸로 여기도 보면 새까만 거 막꾸로이 새까맣다는 형용사죠. 막꾸로이 맛이 들어갔다 이거죠. 거란어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거란어는 어차피 사라졌기 때문에 아까 김태균 박사가 뭐 밝혔지만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도 그 영향하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맛을 좀 쓰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이 정도 수준에서 한국인들은 맛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일본 사람들은 이 맛을 거의 언어의 주식으로 쓰듯이 쓴다. 으뜸 최고 가장 그런 것과 의미를 내포하는 모든 대부분의 말에 맛을 붙인다. 맛따꾸니 그러면 일본말로 정말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맛이 또 들어가고요. 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맛상아리 사물이 한창인 때 여기 보면 사쿠라노 맛상아리 사쿠라가 우리가 그 벚꽃을 사쿠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일본말로 벚꽃이 만발한 한창일 때 사카리 그러면 뭐가 이게 무성하게 오르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 그래서 맛상아리 사물이 한창인 때 사쿠라노 막상아리 벚꽃이 만발한 때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또 마사키 이 사키가 일본말로 먼저 앞으로 벌어질 앞으로 그런 뜻인데요. 앞에 맛이 붙어서 한국말로 하면 제일 먼저 마사키 제일 먼저 이런 뜻입니다. 마사키니 스스무 그러면 제일 먼저 나아간다 이거예요. 스스무 마사키니 그래서 여기도 맛이 들어갔죠. 맛상아리의 마사키 맛.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맛시로 일본말로 우리말의 시다의 어원과 같습니다. 시로이 하얗다는 뜻인데 형용사 거기에 맛시로 그러면은 순백 아주 하얀 새하얗다 이 말이에요. 막구로가 새까맣듯이 이것도 새하얀 맛시로노 브라우스 새하얀 브라우스 이게 샛노란 새빨간 할 때 셋과 우리는 셋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맛을 많이 쓴다. 우리말에도 맛이 있긴 하지만은 일본말에는 더 많이 쓴다. 거의 모든 언어의 다양한 요리에 맛이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맛쓰구 이건 이제 맛쓰구 이렇게 써놨는데 이 원래는 이 고들 직자를 제가 보기에는 음으로 읽은 게 일본어화 됐다고 보는데요. 직자가 쓰구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어는 음절 문자 생활을 하고 음소 문자를 발견하지 못한 단계에서 언어가 멈췄기 때문에 그 덩어리로서 이렇게 자음의 덩어리로서 음을 확장적으로 느껴보면 일본 말이 금방 이해되고 와닿습니다. 여기도 여하튼 어떻게 되든 간에 맛쓰구 똑바름 굳어지지 않았음 똑바른 자세 하면 이렇게 맛쓰구나 시세이 시세이를 스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맛세이나 시세이 자세를 시세이 우리 발음하면 자세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그 어원 분석을 하면 그 음의 그 변형 형태의 원리를 알면은 금방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빨 소리가 들어갔죠. 시세이
나는 한국의 뭐뭐한에 해당하는 일본어의 관형격 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쓰구나 시세이 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마즈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는 먼저 숫자를 앞에서는 여기 사키라고 읽었죠. 사키라고도 있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마즈라고 그냥 음으로 그냥 읽었습니다. 마즈. 이것도 우선 처음에 이런 뜻인데 한국말에 먼저하고 제가 보이는 어원 분석적으로 보면은 같은 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원 분석을 할 때는 모음이랄지 받침은 가볍게 보고 초성의 자음의 음의 덩어리에 착안해가지고 비교하면은 어원 분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 미음, 즈, 지읒 똑같이 일치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먼저 이렇게 음소문자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먼저하고 마저하고 무슨 관계지? 아무 관계가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음소문자 임숙에 있기 때문에 음절 문자만 아는 일본 사람에 비해서는 고등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음절 문자 단계에서 언어의 그 모국어를 학습하는 능력이 멈춘 일본인에게서는 이 맞으라고 발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이 마즈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맛에 근본적으로는 어원이 맛에서 출발한 변형태가 마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일본어는 이게 거란어에서 쓰이는 이 맛이 이게 한국어에서 이렇게 쓰이듯이 일본어에서도 맛이 이렇게 엄청나게 쓰인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국어보다도 더 많은 곳에 맛이 적용돼 가지고 어휘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이전 시간에 여기 해의 나라 가야 카라가 해의 땅이라는 의미라고 여기 우리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더 채워넣기 위해서 태양이라는 것의 의미가 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이제 그 문화적인 근본적인 출발을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분의 강의를 토대로 실질적으로는 거란어, 가라어와 관련돼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만들어지고 비슷한 계통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실제 어떤 면에서 일본이 고조선, 즉 카라사르, 고조선, 조선어에 훨씬 더 많은 실질적 내용물을 일본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일본어는 단군조선의 문화적 영향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자꾸 단군조선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나중에 또 그런 방송을 한번 할 텐데요. 단군조선은 태평양 물속에 빠져가지고 일본 열도가 된 겁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뭐냐? 단군조선하고 무슨 관계냐? 한국인도 단군조선과 관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은 중화문화와 관계 있는 기자조선, 상나라와 또는 그 이후에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그 단군조선의 언어가 중국어적 성격의 것들이 많이 가미되면서 오히려 기자조선이 한반도에 섰다고는 보지 않지만은 중국 내부의 어떤 정치투쟁과 어떤 정세 변화에 따라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만주와 한반도로 흩어져 나오고 디아스포라가 형성되면서 한국인들어와 고조선어와 섞이면서 즉 단군조선어와 섞이면서 변형된 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인들이다. 한국어이다. 그래서 특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단군조선적인 경향의 한반도와 만주 지역이 정치 세력이 완전히 도륙당하고 말살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원 전 훨씬 이전부터 일본 요도에 건너갔는데 결국은 그 신라 삼국 통일 과정의 그 전란의 결과 한반도는 기자조선과 오히려 더 가까운 중화문명에 가까운 신라인들이 차지하고 단군조선은 일본 열도에 그대로 자기들의 문화적인 모든 양태와 형식을 오늘날도 일본인은 그 비슷한 체제와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그 남방의 야만인들, 동남아에서 올라온 남방 계통의 이상한 사람들로 한국인들은 일본 사람들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단군 조선의 문화적인 양식과 문화, 모든 것들은 일본에 많이 남아있다. 이걸 한국인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같이 호흡하고, 그래서 단군 조선 세력과 기자 조선 세력을 모두 긍정하고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시대가 도래했다. 그 그림이 카라 연합이다. 그리고 카라 연합을 찾는 과정에서 카라가 태양의 땅이라는 아사달 태양의 땅 그 판타지 속에서 한국인들이 고대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추동시켰고, 자기 정체성의 근간으로서 기자소년 조선 지역에서도 아사달과 관련되는 유물이랄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시사당묘랄지, 그 다음에 아사달 문양이 있는 자기, 그릇, 그 산동반도에서 발굴이 됐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자조선도 아사달 문양과 아사달 문명과 관계가 있어요. 단군조선도 해를 무지하게 추승했기 때문에, 단군조선도 해를 추승했기 때문에 그 단군조선으로부터 이 가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일본 열도에 신라 삼국통일 과정에서 만주와 한반도에서 전부 패망하고 루저가 되어서 일본 열도에 완전히 정착하고 720년에 일본 서기를 쓰면서 일본의 역사서를 쓰면서 일본 열도 지정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백제가 많은, 백제계의 사람들이 많은 공헌을 한 면이 있었다. 이걸 양국과 일본이 이제 공유하고 협력해서 단군조선 플러스 단군조선에다가 기자조선을 플러스 시켜서 카라연합이라는 새로운 한국인들의 그 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마세 언어, 일본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거란어 연구하면서, 거란어가 바로 고조선 요령성 지역에 단군조선의 핵심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군조선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제목으로 또 나중에 한번 유튜브를 한번 찍을 건데요. 단군조선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중원의 방향으로 녹아들었고, 또 한 갈래는 한반도와 만주와 한반도를 지나서 일본 열도까지 한국과 일본에 지금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군조선의 잔영이 좀 남아있는 게 뭐냐? 서쪽으로 간 투르크인들과 북쪽에 남아있는 몽골인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대부분의 세력은 농경시대의 문명, 즉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 문명에 동화되고 흡수되고 녹아들었다. 유목민족은 떠도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입니다. 그들은 결코 문화를 고도로 축적할 수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경 문명 시대에 다 동화되고 융화되어서 녹아들어가서 스며들었다. 초기에 그들은 정복자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농경 문명인 한국과 일본, 중국 문명의 용광로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그냥 녹아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제 유라시아 초원과 중국의 동부 해안, 산동성이랄지 바레만 일대를 더 이상 그렇게 떠돌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동아시아 평화주의는 유라시아 초원을 한국인들이 떠도는 그런 내용들에 굉장히 향수를 갖고 쫓아다니고 찾고 막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중국의 동이족이라고 하는 산동성과 바레만 지역의 역사가 우리 역사다라면서 그쪽에 대해서 탐구하고 한국인들이 이른바 잡법, 어떤 국뽕에 빠는데 다 쓸데없는 공허한 공연불이다. 그런 시간에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연구하고 일본이 곧 한국인이다. 이러한 의식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는 대륙으로부터 길이 어떤 문명의 활로가 왔지만은 이제는 바다로 길이 열린 시대로 바뀌었다. 일본과 한국은 태평양으로 뻗어나가야 된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지구의 반 이상의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역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카라연합이에요. 일본을 남방계의 이상한 야만인으로 쳐다보면서 비하하고 그런 문화적 정서적 습관들을 이제 정리하고 오늘 보였던 이 언어적 현상들에서 분명히 보였듯이 일본어는 단군조선의 언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여와 거란인들은 사실은 선비계열, 다 비슷한 알타이어 계통들인데 그들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드라비다 계통의 남방인들의 만들어놓은 농경문명상에 녹아든 거예요. 그들이 정복자로 왔지만은 포용적으로 고도의 농경문명 단계에 있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에게 용광로의 그 뜨거운 문화적 열기에 녹아들어 있다. 그것이 한국인이고 일본인이에요. 미래지향적으로는 카라 연합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인은 이 방향에서 역사의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구한말부터 그것이 도래했지만은 한국인들은 그때 이러한 것을 추동시킬 만한 역량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고 너무 폐쇄적이었고 그리고 창조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일본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대의 판타지를 미래지향적으로 투사할 때 카라 연합의 길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준호였습니다.